안녕하세요. 어, 벌써 목요일이네요. 오늘 제가 좀, 그 전에 그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어, 제가 그 어느 분한테 연락을 받아서 그 엘뱅크라는 데 들어가서 케이스타가 상장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뭐 흥분해가지고, 뭐 좋아하더라라고 해서 제가 엘뱅크를 인스톨을 해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공유를 통해서. 이게 그 차트예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시초가가 0.04 정도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 점선이 0.04042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라는 건데 이건 조금 낮에 제가 캡처를 떴던 거고 그래서 이게 어, 시초가는 0.04달러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0.06까지 갔으니까 50%를 상승을 했다가 종가가 0.02예요. 그러면은 0.04에서 0.02가 됐으니까 50%가 떨어진 걸로 마감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은 보유미 493만 5,792.5개가 움직였어요. 트레이드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이루어진 게 이 정도인데 이거를 그 제가 0.2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종가로 하면은 한 10만 불이 채 안 되고 에버리지로 해가지고 시초가 그 중간을 딱 따져가 0.04로 계산을 한번 두드려 보니까 이 개수 곱하기 0.04달러를 하면은 19만 한 8천 달러 한 20만 달러 정도 돼요. 20만 달러면은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어, 2억 한 3억이 좀 안 되지요. 그게 아, 차트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저기 4시간 단위로 이제 또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 보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0.04 정도에서 하여튼 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건데 0.04073 그 정도예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그 이게 이제 CX에 상장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주식시장을 그 증권거래소에 뭐 IPO 또는 상장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증권거래소에 그 IPO나 뭐 상장이 되는 경우는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고 해서 그거를 상장을 하는 데에 주도적으로 한 증권거래소가 시초가를 얼마로 할 건지 그리고 그걸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 이 공모주가 나가고 뭐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나면은 시초가가 거의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0.04달러가 주식시장의 거래소에 상장이 될 때 한 주당 54원을 한다고 하면은 상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상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시초가가 0.04달러로 시작을 하는 거를 이게 이전 것도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정말 뭐 그냥 상장하는 거예요. 상장. 그러니까 했다. 거래소에서 거래는 된다. 이거 말고 뭔 표현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시초가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환호를 한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지요. 이 낮은 가격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는 수달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구 사재기하죠. 그런데 그 한 20만 불 정도 되는 거 가지고 한 500만 개가 움직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이게 가치가 정말 상승이 되고 좋을 거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또 몇 천만 원, 몇 억 되는 자산을 이전을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거미쥐풀이 뭘 하는지 거기에 전문성이 뭐가 있는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인프라나 이게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기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갖춰진 상태에서 넘어갔냐 그 당시에 그거 넘어가지 않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0.04달러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돈 10만 원치만 사도 몇만 개가 될 건데 이거를 왜 안 사냐는 거죠. 왜 가격이 한번 출렁하고 나서 횡보지요. 그것도 가격 자체가 KOK 0.006이 지금 깨져 있어요. 8원이에요. 한 개가. 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스닥 IPO 가는 경우가 결국에 실적이 그러니까 있지 않으면은 IPO 못 가지요. 여기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등록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실적을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비스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따져요? 이게 엘뱅크라는 데가 어디에 있는 어느 나라의 거래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착각을 주식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거를 혼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이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는지 오프라인에서 따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 한 일주일 뭐 며칠 근데 본래는 첫날에 모든 거는 결정이 나버린다. 그래서 어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자면은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은 그 이후는 이거는 그냥 뭐 거의 결정이 나버린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 의견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알트코인의 개수가 그러니까 알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부터 해가지고 다 알트코인이라고 하지요. 그 알트코인이 2만 7천 개가 넘어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거래소를 이용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용을 하는 데만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그리고 2만 7천 개 중에서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찾아볼 수 있나요? 저는 이게 이제 한 개 했잖아요. 뭐 인케이스타, 그다음에 로우비, 뭐 또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장이 추가로 뭐 다 시킬 거라 그러는데 한 곳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몇 개 코인 나오면은 그거를 어 받아들이는 그 저기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뭐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 한 개도 어려운데 다 잡코인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경우를 그냥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몇 개의 코인 토큰들이 있는지를 그 개수조차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CEX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코인이 아니 코인이 아니고 토큰이겠죠 주로 뭐 코인든 토큰이든 되는 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올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거 그래서 어, 뭐 그 각각의 커뮤니티 풀이나 뭐 이런 쪽에 그 레벨로 있던 사람들이 많이 지켜린 게 GX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뭐 상장된다. 상징성밖에 없어요. 그냥 이것도 거래소에 이제 등록이 됐다. 이게 뭐냐고요.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 대금이 뭐 100억을 넘어갔다.
그러지 않고서 지금 뭐 그, 100만 불도 아니고 겨우 이제 뭐 20만 불 정도 가차이 움직이는 그것도 첫날 그랬는데 다음날 뭐 내일 가보면은 또 얼마 정도 돼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은 뭐 이해를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거는 소위 말하는 꿈이지요. 우리가 꿈을 먹고서만 살 수가 없잖아요.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는 실질적인 정상화를 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개 더 화면을 공유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어, 음, 음. 이거는 제가 어제도 조금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한국은 1조 사기 15년형, 이게, 조이파를 이야기한 거고요. 미국은 다단계 같은 경우에 150년, 보험은 850년. 그래서, 어, 이게 2021년 9월 달에 나온 뭐 그 기사 내용이긴 하지만은 금융사기공화국, 이 타이틀을 보셨다시피 우리나라는 형량이 50억 이상이 되면은 무기까지 때릴 수 있다라고는 돼 있어요. 근데 50억이 넘고 100억이 넘더라도 그게 어, 사람들이 쭉 그 뭐 여러 단체가 사기를 당했는데 거기에 금액이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늘어나면 n분의 1이 되면은 줄어들잖아요. 거기에서 이 전체 토탈 금액을 보지 않고 어 그게 그 어떤 기준이 개인으로 해가지고 최고로 손실을 많이 본 사기를 당한 피해금이 제일 큰 사람 기준으로 해서 형량이 정해지고 거기에다가 가중이 조금 되는 게 그 형량의 2분의 1이 애드가 돼요. 추가가 돼요. 그래가지고 형량이 때려지니까 어떻게들 생각을 하나 하면은 사기 쳐먹는 정말 인간 쓰레기들이 결국에는 조금 살고 평생을 나머지는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살자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미국은 경범죄를 여러 개를 저지르면은
그 중에 한 개의 가장 무거운 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더해가지고 한다고 해요. 뭐, 병과 뭐라고 하는 것던데, 하여튼 간에 그걸 합산을 해가지고 형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스텝이 끝나고 나면은, 이 부분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다가 진행을 시킬 놈이 있어요. 그렇게 도움을 청해서, 그거는, 금액이 일단 제가 알기로는 10만 달러가 넘어가면은, FBI에서 시작을 하는가 아마 수사를 그렇게, 처음에는 주 정부로 때리지만은, 제가 지금 토요일에 설명회 가기 전에 미국 팀과 미국에 줌을 하고 있는 그 모임이 있어요. 거기 줌을 9시 반에 여기서 하면은 거기는 아마 저녁 8시 반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제가 설명회를 가려고 합니다. 그분들만 고발 조치를 해도 아까 보셨던 그런 형량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형량도 이 사기에 대한 그것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돈 있으면은 유전, 하여튼 감형. 그래서 쥐꼬리만큼 살고 그것도 돈 써가지고 보석으로 뭐 가석방이든 뭐 형태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희 말고 다른 쪽에서 고소를 진행을 하고 생뭐를 해도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기사들 한번 보시면은 가진 자들에게는 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소수가 어, 이렇게 주도를 해서 하잖아요. 저 솔직히 어, 이 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부터 그런 거를 안다 그러면은 고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법으로 뭔가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냥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보고 미국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에 그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나 재판으로 가면은 조사를 누가 해요? 수사관이 하고 뭐 검사가 기소를 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누가 수사를 한 척에서 범죄 사실을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변론을 하는 거는 어, 범죄를 저지른 쪽에서 변호사를 써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나라와 같이 뭐 정관예우 뭐 돈 쓴다고 해가지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게 수사가 그렇게 졌을 경우에 우리나라 생각했다가는 정말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데 들어가가지고 정말 고생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그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게
한국의 법,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소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영향이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핵- 지금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서 다음 스텝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어, 호땡땡 하고 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사람들을 뭐 그 암흑 속에 가둬둔 그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법적인 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수사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정도의 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이 5천만 명의 아,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하는데 수사관의 수사기관의 인원이 넘치느냐.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퀄리피케이션을 따졌을 적에 질적으로 따졌을 때 그게 경범 관련된 거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요즘은 이제 살인 사건에 있는 거는 프로파일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금융적인 부분에 그다음에 배임과 횡령과 같은 이런 일에 얼만큼 그 정도의 어, 일을 잘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할 수 있다 손쳐도 업무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건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그 구미경찰서만 가더라도 제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주로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조사도 받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집중도가 떨어지고 파헤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꾸로 그런 결과들이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아까 정권거래소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같은 식으로 보는 것처럼 수사 진행 과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국과 같이 보고 한국과 같이 돈 좀 있으면은 변호사 써가지고 뭔가가 좀 형량이 툭툭 떨어지고 해서 가장 적게 책임을 뭐 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어, 같이 봤다면은 큰 오산이다라고 어,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제가 몇 군데에 그 정말 그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저 위에서도 그 회사에 대한 조사는 이미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은지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더군다나 그런 그거에 저기 지나가는 이야기면은 제가 아예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제 것만 하려고 했을 건데 그만큼이 있으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뭐 평범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평범한 사람을 지금 제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예전에 전혀 없었던 거를 지금 그런 식으로도 하고 이 매일같이 이거 뭐 하는 짓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어, 모두를 위한다는 부분 분명히 있지만 저도 제 자신도
뜻뜻이 살기 위해서는 이 일을 또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저희 그 설명회에 못 오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아직도 전화를 다 돌려드려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제 나름대로 저에게 그 제가 지금 추진을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어, 그 도움이라든가 이런 게 어, 그러니까 적극성을 좀 띄고서 이것저것 마다하지 않고 다 해주시는 분한테는 전화를 해서 어, 내일 모레 있는 그 설명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나마 어, 전화를 드려가지고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은 두 분한테만 했고 어, 이게 끝나더라도 제가 몇 분한테는 꼭 전화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도 다 어렵고 그분들도 다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를 좀 도와주시는 분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다른 분들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좀 적극성을 띠고서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진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저는 좀 아, 설명이라도 어, 참여를 하시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께 그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결코 모두한테도 사실은 그렇지만은 저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통화를 극히 지금 자제를 하고 뭐 저한테 전화를 걸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정도로 해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가 아니고 그 시간이 어, 지금은 그게 저한테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뭐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만큼에 해당이 되는 만큼을 뭐 어떻게 보면은 혜택이라고 할까 보상이라고 할까 이런 게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고 그다음에 아예 뭐 통화를 한번 해보면은 전부 다 그냥 겸손하세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설명회에 참석을 하시면은 좀 더,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한 3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대충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분이나 정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날 오시면은 커피 한 잔만, 뭐, 사들고 올라오시면 3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들어가실 때 제가 명단 체크를 좀 할 거예요. 어, 아무나 다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하시고, 뭐, 어, 그냥 무작정 오시려고 생각하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제가 지금 이 제안을 두고 있는 부분이 그냥 부분에 해당이 안 만족이 되면은 오셔도 상관없는데 헛걸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설명회 때 참석하실 분은 하시고 이것도 개인이 움직이는 만큼 뭐 정보도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환절기니까 건강에 유념들 하시면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